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준의 병원 탈출 2편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편입니다. 일단은 저는 6월 19일날 사고가 좀 생겨서 당일날 응급 수술을 받았죠. 출혈이 너무 심해서 급성외상센터에서 일단은 상태를 보는데 수술이 끝나고는 너무 통증이 심해서 이 손가락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체크를 못 해봤는데 통증이 좀 가라앉고 보니까 이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수술을 했는데 오른손을 구부리면 가운데 손가락은 이 손바닥이랑 붙은 부분만 그 관절만 한 30도? 35도? 이 정도만 꺾이고 그 위에 있는 마디들은 그냥 똑바로 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수부외과가 있거든요. 수부외과, 수부정형외과가 있고 수부정형외과. 그래서 수부외과 그 전문의를 따면, 세부 전문의를 따면 우리가 수지접합 뭐 이런 의사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은 일단 이거를 재수술을 할 거면 수지접합병원에서 하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 선배님 중에서 수지접합병원 하시는 병원장님을 제가 찾아뵀죠. 연락드리고 또 제가 후배고 또 하니까 되게 잘 봐주셔가지고 일단은 제가 7월 1일날 찾아뵀는데 7월 1일날 바로 입원하라고 바로 그러셔가지고 당일날 바로 입원할 줄 몰랐는데 당일날 수술을 했고요. 지금은 한 보름 정도? 한 2주 정도는 입원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현재 지금 병원 밖에서 입원 상태입니다. 이제 재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좋은 거는 손가락이 아직 통증도 있긴 하지만 이걸 이렇게 움직이면 그래도 세 번째 손가락의 끝에 마디가 조금 구부러지는 듯한 느낌이 나요. 조금씩 움직여요 이게. 그 얘기는 신경이 일단은 이어졌다는 얘기고 하여튼 점점 나아지겠죠. 손은 되게 대뇌피질에서 범위를 넘게 차지하는 장기잖아요. 그래서 예민한데 손끝을 만지면 다른 손끝 감도가 100이라면 오른쪽 세 번째 손가락 끝은 한 감각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뭉툭한 뭐가 닿았다는 느낌이 나는 정도? 온전히 느끼는 거를 이거 비교를 하기는 힘들지만 다른 손가락이 100이면 한 30 정도? 그 정도의 감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제대로 붙는 게 목적이니까요. 왜냐면은 제 상태를 보셨을 때 이거는 재수술 확률이 70%, 유착이 될 확률이 90%. 그러니까 제가 아주 잘해서 유착도 안 되고 재수술도 안 하려고 그러면은 30%와 10%니까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마음도 급하고 할 것도 많지만 일단은 손 이거 회복하는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오히려 자상이 많아가지고 통증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근육들은 또 좀 더 빨리 붙는지 근데 이쪽도 아직은 실밥도 안 빼고 못 뺐죠 아직. 그 다음에 지금은 손을 들거나 앞으로 이렇게 뻗거나 왼쪽 손을 뒤로 이렇게 당기거나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다 실로 꼬매놔가지고 찢어진 범위가 넓어서 꼬매놔가지고 팔을 움직이기가 제한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괴로운 거는 이제 운동을 못하는 거예요. 상체 운동을 못하는 게 좀 불편하고요. 근데 병원에 있는데 뭐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긴 한데 뭐 하체 운동이나 해야죠. 하체 운동. 그리고 요번에 제가 여기 환자가 되면서 환자 체험을 하면서 이 수부성형외과에 대해서 옛날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뭐 극한 직업 이런 데서 수부성형외과 뭐 이런 전문의가 우리나라에 250명인가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공장도 얼마나 많고 공장 가면은 프레스에 뭐 손이 눌리고 그런 사람들 많을 텐데 물론 그게 뭐 제가 본 지가 꽤 됐으니까 지금은 그보다 늘어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수료를 한 사람 중에서도 끝까지 수부외과를 하면서 전공을 살려서 하시는 분이 대부분 다 하는 게 아니래요. 그렇게 많지 않대요. 왜냐면은 그만큼 힘드니까. 왜냐면 수부외과는 제가 보면은 수술이 길 때는 뭐 12시간도 하고 어떤 원장님은 뭐 이틀 밤 샜다는 원장님도 계셨고 굉장히 극한 직업이죠. 엄청나게 힘든 직업인데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안 한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뭐 한번 찾아보니까 수부외과 수술할 때 특히 이제 손가락에 뭐 떨어져서 붙이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고가 현미경을 쓰죠. 그 다음에 아주 얇은 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도 쓰고 그리고 이제 이 수부외과 전문의가 한 2명, 뭐 간호사 들어가고 PA 뭐 이런 사람들 들어가면은 보통 8시간 정도 일해야 된다는데 8시간을 본인 부담금이랑 공단 청구금 합하면 8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병원이 하루에 8시간 정도 하는데 8시간 동안 한 환자의 손가락을 붙이는 건 엄청나게 소중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80만 원을 받아요. 그럼 병원이 운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많이 수부정형외과 하시는 원장님들이 미용 성형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통증으로 빠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것들은 정말 대우를 해드려야 되지 않나. 제가 이제 수술 받아보니까 정말 차이가 있구나. 수부외과 선생님들이 정말 절실한 분들 계시고 있구나. 왜냐면은 손으로 먹고 사는 노동자분들
의사들도 많을 텐데 그분들은 손이 자기 밥줄인데 손에 망가져봐요. 하늘이 무너진 일이지. 근데 그런 분들을 좋게 해주는 거는 물론 환자 부담금을 줄이고 국가에서 많이 보존해주면 좋겠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요즘에 뭐 의사와 정부의 뭐 갈등으로 뭐 국민들이 어떻게 된다고 하지만 이런 수부정형외과 선생님들의 수가를 높게 쳐드리면은 어떤 의사가 반대하겠어요? 다른 과 의사들이 아무도 반대 안 해요. 요새는. 그러면 아마 이런 고민들이 시작될 수 있겠죠. 아, 내가 수부정형외과를 할까 아니면 미용을 할까 이렇게 고민이 된다 그러면 의사를 많이 뽑건 적게 뽑건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만큼 대우를 받는데 우리나라 다 이런 손가락 잘려가면서 공사하고 산업 일선에 뛰어든 분들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분들인데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또 수술방에 보면은 마취과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마취과. 우리나라에는 마취 통증의학과로 돼 있죠. 근데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죠. 왜 마취과는 마취를 하는 과인데 왜 마취 통증의학과로 돼서 이름이 바뀌어서 통증 치료를 하고 있을까? 마취과도 필수과거든요. 왜냐하면 바이탈을 잡으니까. 제가 수술을 받아보니까 이 마취가 없으면은 수술 자체가 불가능하겠더만요. 너무나 통증이 심하니까. 그리고 수술에 따라서 마취 방법이 다 틀리고 수술 시간 동안 바이탈 계속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출근해서 퇴근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바이탈과 수술하는 과들과 함께 하는 게 마취과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봤어요. 이게 2019년도 뉴스인데 미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마취과 의사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의사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빠릿빠릿하고 해서 뭐 병원도 유지하면서 환자들 빨리빨리 보고 K의료를 많이 외국에 또 자랑스럽게 알리고 하지만 사실은 의사들의 희생이 많은 건데 미국만 해도 이런 정신과나 외과나 마취과나 마취과사 등 이런 걸 챙기잖아요. 고소득 전문가들 중에 산부인과 의사도 있고 미국이라고 뭐 애를 많이 낳는 것도 아닌데 산부인과 의사도 있고 마취 전문 간호사도 있어요. 내과 의사도 있고.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딴 통계는 모르겠지만 이 통계는 거의 바이탈이랑 필수 생명을 다루는 과들에 대한 미국 사람의 대우이란 거죠. 대우. 아마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성형이나 뭐 미용이나 뭐 비바이탈은 다른 의사들한테 넘길지라도 바이탈은 국가에서 잡고 있는다. 이런 게 담겨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취과 선생님들도 최근 거를 좀 찾아보니까 마취과 의사 시급이 159.2달러 이렇게 나오던데요.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한 21만원 그 정도 되는 거니까 주 40일을 근무한다고 하면은 한 주에 840만원 수익으로 잡히네요. 물론 세금은 떼야겠지만 그만큼 많이 이제 우대를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뭐 미국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마취과 의사에게 가장 높은 평균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36만 3,570달러면은 이게 얼마냐면요 5억을 넘게 준대요. 그러면 이런 마취과 선생님들이 내가 마취를 할까 아니면은 통증을 배워서 통증의학과를 차릴까 이런 생각을 하실 리가 있겠냐고요. 당연히 안 하지. 왜? 자기가 배운 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근데 한국의 마취과 선생님들은 굉장히 혹사하시고 수술방에서 모든 바이탈과를 체크를 하는데 바이탈과가 수술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신경 가지 쓰시는데 나라에서 된 형편없어. 그러면은 누가 마취과를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통증을 하시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현실 아닌가요? 뭐 저는 기능학 의사이기 때문에 뭐 나라나 의사들 간의 대립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지만 뭐 제가 난치성 환자한테 보기 때문에 어딜 가거나 뭐 병원을 비우거나 해본 적이 없었는데 국가에서 정신분열증이라든지 망상 있는 환자들, 조현병 있는 환자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찾아보면은 예전에도 이렇게 흉기난동을 부른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말이 흉기난동이지 이거는 여자 원장님 진료실이나 체격이 왜소하거나 운동 같은 거 안 하시는 원장님들 방에 들어갔으면 그냥 살인사건으로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얼마나 이게 힘드시겠습니까? 팔만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얼마나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은데 다 하나로 막 묶어가지고 제 뉴스 나온 거 몇 개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약 처방에 불만 흉기난동 의사는 생명에 지장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거기 밑에 있는 리뷰를 보니까 야 그냥 몇 년 살다 와서 다시 찔러 제가 기가 차서 이거는 간접 살인 미수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국가 분위기에 국민들이 휩쓸린다는 얘기죠. 또 뭐 다른 것도 많죠. 돌팔이 의세는 당해봐야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의세가 저는 뭐 의사를 잘못 쓴 줄 알았더니 이게 뭐 의사를 안 좋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오포가 되는 거지. 약 처방을 잘못해서 무슨 뭐 환자가 와서 칼부림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편파된 보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를 다른 식으로 대입을 해봤거든요. 얼마 전에 이런 사건도 있었더라고요. 학원 선생님을 칼로 찌른 경우도 있었는데 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배웠어. 근데 시험에 찝어줬는데 별로 안 나왔어. 성적이 잘 안 나와. 그러면은 갑자기 가방 속에 칼을 숨겨가서 푹. 그 다음에 뭐 노래방을 갔는데 노래방에 내가 좋아하는 노래도 없고 음질도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가서 푹 이런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뭐 하면서도 약간 다르게 기사가 나갔을 수도 있을 텐데, 이거는 마치 의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도 기사를 몰아가는 그런 걸 제가 좀 보고, 우리가 언론만 보고 세상을 다 믿을 수는 없는 거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가적인 피아니스트나 운동선수나 연예인, 뭐 나라를 대표하는, 우리나라 지금 K드라마도 영화도 전 세계적으로 국위선양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얼굴이나 이런데 칼로 흉터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그거는 큰일이고, 제 손가락은 별로 안 중요한 손가락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똑같은 거지. 우리가 외국 가서 택시 타면 일본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무슨 둘러싸져 있는 걸 봤는데 왜 저렇게 하나 했는데, 이게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총을 겨누거나 흉기로 위협하면서 어디로 가 그러면 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안전하기로 유명한 나라인데도 이런 일이 왜 생기나, 밤거리가 위험하기로 유명한 뭐 멕시코, 필리핀 같은 나라가 되는 건가, 어떻게 나라가 더 흉흉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저는 정말 그런 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아까 얘기했던 내과, 외과, 뭐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뭐 수부 성형외과, 뭐 마취과, 그다음에 뭐 신경과, 뭐 정신과, 뭐 이거 전부 다 필수적인 거거든요. 필수 의료를 가격을 수가를 올려드려서 필수 의료한 선생님들이 내가 다른 거를 할 필요가 없게 정말 그것만 하실 수 있게,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네요. 근데 지금 혹시라도 나라에서 중국 의사나 외국 의사를 들여온다 하면은 우리나라는 아마 2030년쯤 되면은 미용, 통증, 의료 강국이 돼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심장, 생명, 바이탈을 따르는 과들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의사들 아니면 외국 의사들한테 맡긴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거는 어떻게 될지 많이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뭐 저는 뭐 이런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는 견해가 짧긴 하지만 국가의 어떤 분위기와 제가 겪은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서, 제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회복하고 있고 어떻게 되면 참 우리나라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냥 저의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저는 이제 빨리 손 관리 잘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뵐 거고요. 여기 병원에 간만에 입원을 해보니까 병동이 어떻게 들어가고 환자들이 뭐가 불편하고, 환자 입장이 돼보니까 하여튼 제일 좋더라고요. 환자 입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겪어보는 것도 참 좋고, 지금 항생제 계속 놔주셔가지고 지금 장 누수 안 오게 하려고 계속 영양제 먹고 있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 법이니까 일단은 잘 회복해서, 괜히 급한 마음에 다시 이게 원점이 돼가지고 또 수술하게 되면 손을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확률은 더 낮아지고 또 입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충분히 회복을 하고 나가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여러분들 진료 밀리고 다 다급하시고 하실 텐데 죄송하고요. 근데 정말 고마운 거는 여러분들이 써주신 댓글을 보고 뭐 나를 또 와서 찌르라고 하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댓글은 없더라고요. 다들 격려해 주시고 해서 참 고마웠고, 그리고 서초구 의사회 회장님 및 임원분들, 서울시 의사회 또 임원분들, 회장님, 내과 의사회 회장님, 우리 의협에서도 의협 회장님께서도 많이 격려해 주셨고, 또 심지어 뭐 25개국 총무단 회의에서도 또 제 얘기를 또 해주셔가지고 다들 도와주신다고 많이 탄원서도 보내주시고 많이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되게 아웃사이더 의사인데 한 거에 비해서 너무 저한테 신경을 많이 써서 감사하다는 말이 많이 들었고, 아마 이게 회복이 되면 제가 좀 더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플수록 환자들의 마음을 많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환자로서 열심히 지금 간호사들한테 혼나면서 병원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제 상황이 좋아지고 어떻게 되는지 따라서 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짧게나마 지금 아침 회진 끝나고 나서 녹음해서 전달드립니다. 여러분들 또 건강하게 하루하루 보내세요. 건강한 하루가 가장 큰 선물입니다.